자, 오늘 3학년 여행지리 13강 여행지 지리정보의 수집과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과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지도의 3요소 교과서에는 없지만 너무 중요해서 알아두자고 했었죠? 지도의 3요소 첫 번째는 방위, 방향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축척, 실제 거리를 얼만큼으로 평면상에 줄였는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기호. 그래서 이 방위, 축척, 기호, 지도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지도를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누어 보았죠. 지표면의 일반적인 것들을 표현한 일반도와 특정 목적에 따라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주제도 두 개로 나눴었는데, 먼저 일반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지도나 지형도 등이 있었습니다. 주제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도나 지하철 노선도 등이 있었죠. 이어서 지리정보 시스템, 이 GIS의 정의 모두 기억나나요? GIS는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자료화하여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죠. 그때 작년 수능 문제도 선생님이 살짝 보여줬어요. 이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주변 맛집도 알아보고 길찾기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타이핑 소리가 또 엄청 크겠네요. 자, 이 여행 전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미리 목적지를 둘러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최적의 경로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해서 경로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행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를 들면 맛집 정보라든지 가까운 화장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도 여행 시뮬레이션처럼 크게 발달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의 그래픽 형태의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기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이 실제와 그래픽을 딱 겹쳐서 보여주는 거라면, 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 비현실적인 상상 속의 세계, 상황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생각보다 기네요. 교과서에 있으니 이만큼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 과제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자, 오늘 진도를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안전정보도 중요하지만 교통, 숙박, 현지 음식,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필요한 여행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홈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또 비공식적으로 각 여행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가지고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정보는 신뢰성이 보장되고, 근데 생생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긴 힘들어요. 그러나 생생하고 자세한 이 비공식적 정보는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개개인에 따라 이 정보를 쓴 사람의 성향 또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대표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요해서 잘 봐야 돼요. 쌤이 프린트에도 쓰라고 넣어놨는데, 우리가 여행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여행을 갈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여기 있죠. 0404.go.kr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은 다 새빨갛죠. 특별여행주의보가 있어서 이렇게 다 새빨간데, 그 중에서도 까만 곳은 여행 금지 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 보통은 이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곳은 내전이 있어서 우리가 이들의 내전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외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식 사이트니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중요한 건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안전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들어야 돼요. 여행자 보험은 진짜 최소한의 대비예요. 이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여행자 보험이 실제로 엄청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이거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을 갈 때는 나 그냥 보험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들어야 돼요. 꼭꼭꼭꼭. 우리나라 안에서는 의료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여러분 병원비가 싸지만 해외 가면 이게 진짜 비싸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꼭 들었으면 하고요. 인문환경. 우리가 첫 시간에 인문환경, 자연환경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해야 돼요. 이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했었죠. 산, 강, 물 이런 것들이고 이 인문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것들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종교예절, 금기시하는 행동, 옷차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문화적인 예절이나 봉사료 문화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봉사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서양권에서 팁 문화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뭐 식당에서 10,000원을 먹었어. 그럼 10,000원어치 먹었다고 10,000원만 놓고 나오잖아? 안 돼요. 나갈 수 없어요. 10,000원 먹었으면 한 12,000원 놓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팁 문화가 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베개 밑에라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팁을 꽂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환경 정보도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지금 4월인데 우리나라 날씨 믿고서 뭐 남반구로 여행을 간다면 지금은 봄, 가을이니까 뭐 그럴싸하겠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여름 휴가를 가는데 뭐 남미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북반구고 걔네는 남반구니까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럼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여행자 보험 있어야 돼. 막 독감 걸리고 난리 나는겨.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행 중에도 우리가 이동수단, 버스 어디서 탈지 이런 거, 지하철을 뭐 타야 될지 이런 거, 우리 GPS,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이걸 통해서 이 이동수단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도 우리가 설정을 하죠.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가, 길찾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안전정보도 우리가 핸드폰에 이 외교부 번호라든지 아니면 내가 미국에 갔으면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번호 같은 걸 꼭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히덕거리면서 놀러 갔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사리면서 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행 정보를 알아볼 때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선생님은 이 국가별 관광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뉴질랜드에 관심이 생겨서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건 뉴질랜드 관광청인데 실제로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면 굉장히 정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자주 묻는 질문, 사람들이 뭘 물어볼까? 뭐 비자, 통관, 교통, 날씨, 뭐 날씨 이런 거 여기서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럼 알아볼까요? 온대 기후 때다. 일조 시간이 길다. 아열대 기후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다. 세계지리 때 배운 게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나요? 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셀시우스니까 우리 섭씨랑 같아요. 파렌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날씨를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이걸로 보면은 지금 한 60도, 4월 같은 경우에는 화씨 61도잖아. 이거 보고 미쳤네. 우리 다 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청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도 크루즈가 있네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뉴질랜드 달러의 약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광청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인가?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행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왜 안 닫혀? 자, 왜 이럴까요? 홈으로 가볼까요? 내가 어딜 가고 싶다 하면은 그 지역에 맞춰서도 볼 수 있고 추천, 코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충북이죠? 그러면 이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중동성당. 전 청주 살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옥천 볼까요? 옥천. 여러분들 보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옥천 용암사 CM이 선정을 했대요. 이런 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향수바람길 도보 여행을 한다면 갈만하겠죠. 향수바람길이 이렇게 있대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예쁜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여행 정보를 여행 가기 전에 직접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점. 이 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교과서에서 살짝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행감에 있어서는 1단원에서 오늘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건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 여행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저는 홈페이지 말고 SNS를 활용해서도 많이 찾아보죠. 얘는 물론 사람들이 올리는 비공식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생생하죠. 그러나 신뢰성이 아까 낮다고 했는데 이 예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맛집 같은 거. 뭐 블로그에서 맛집이라고 갔는데 내 입맛은 안 맞을 수가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지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주관적인 그러한 관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활동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활동은 다른 거를 줬어요. 뭐 사진도 이렇게 잘 찍어라 라고 하죠. 이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글로 배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 안내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한 군데에 쫙 정해서 여행지 지리 정보를 한번 수집해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아까 뉴질랜드 관심 있다고 했었죠? 그럼 뉴질랜드 국가기관 아까 뭐 있었죠? 그쵸, 뉴질랜드 관광청에서 내가 뭘 찾았는지, 선생님은 아까 기후를 찾아봤었죠? 그럼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해양성 기후고 그렇다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헤맬까봐 지금 선생님이 같이 가볼 텐데,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여기 홈페이지, 우리 아까 여행 가면 안 되는데 이러한 지도가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외 안전여행을 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 중에서도 이 국가, 지역별 정보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막 찾을 수가 있어.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륙 정보라든지 대륙 정보, 여기 어디 가면 안 된다, 다 특별여행주의보죠. 이런 걸 찾고 또 뉴질랜드를 누르면 최신 안전 소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막 신기도산대에 속해서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 보면은 자연재해가 많죠. 그리고 현지 연락처, 이것도 중요해요. 이 대사관 연락처 이런 걸 알아놔야 된다고. 24시간 이런 거. 만약에 너가 해외 가서 다치면 어떻게 할게요? 119부터 부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바로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대표 도시의 경찰서 연락처 이런 거를 우리가 킵해놔야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얻은 정보, 블로그 정보, SNS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는 그런 과제를 가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죠? 교과서 본문에 써있는 그 표에 구멍을 뚫어놨을 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를 다 채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밖에 내가 여행할 때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꼭 필요한 정보 뭐가 있을까요? 맛집일 수도 있고요, 호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영화 촬영지일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많겠죠? 이렇게 나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정보까지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가 좀 더 중요해요. 오늘 수업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과제를 통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